이번 비디오에서는 시퀀스를 입력받고 시퀀스를 출력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파이토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파이토치에서 실제로 이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시퀀스를 입력받고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RNN이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대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일반적인 RNN과 다른 점은 뭘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잘 작동하는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번역이나 챗봇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챗봇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챗봇이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첫 문장을 보니까 아마 자신의 그 연인과 결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로크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챗봇이 똑똑하게도 이러면은 위로를 건네야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또 진행되는 중간에 사용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슬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RNN 모델이 만들어낸 답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RNN 모델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입력되면은 그때마다 어떤 출력을 내놓아서 답변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이제 내놓겠죠. 이렇게 쭉 내놓을 건데.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까지를 듣고 났을 때 이 RNN 모델이 만들어낸 답변은 이미 위로하는 거리가 먼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ad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나가면은 아마 위로하는 꽤 거리가 먼 답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런 한국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문장을 다 듣기도 전에 답변을 만들다 보면은 끝에서 살짝 변하는 것들, 끝에서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실제로도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듣고 말하기라는 맥락에서 좀 고안된, 그렇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퀀스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입력된 이 시퀀스, 입력된 여기선 그 단어들의 시퀀스가 나왔죠. 문장이라는. 이 입력된 시퀀스를 어떤 벡터의 형태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이 벡터를 디코더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만들어서 넘겨준 이 벡터를 첫 셀의 히든 스테이트로 넣어주고 이 문장이 시작한다는 어떤 스타트 플래그와 함께 모델을 시작합니다. 디코더의 첫 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셀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 문장의 만들어진 답변의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다시 두 번째 셀의 입력에 들어가서 이 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와 함께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계속 진행되면은 디코더에서는 하나의 어떤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인코더에서 모든 문장을 들은 후에 말입니다. 모든 문장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답변을 생성한다라는 위에서의 전제를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RNN 두 개를 생성해서 중간 연결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딱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대단히 어렵거나 하진 않고요. 파이썬은 심지어 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현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코드의 첫 부분이고
코드의 끝부분입니다. 전체 합쳐서 한 200줄이 좀 안 되는 코드인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10줄 정도가 이 전체 200줄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코드들이고요. 10줄을 제외한 나머지 190줄은 이 10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조함수를 이제 구현한 부분입니다. 흐름은 이 10줄에서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번역 태스크를 수행하는 시퀀스 모델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번역의 원본이 되는 소스 텍스트가 있고요. 소스 텍스트를 이런 어떤 타겟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스 텍스트에는 이제 지금 이 코드의 예시에서는 영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있고요. 이 영어 문장을 번역한 한국어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을 한국 문장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잘 된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 소스 텍스트와 타겟 텍스트를 학습셋과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셋과 테스트 셋으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트레이닝 셋이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지 또 그 단어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 마찬가지로 타겟 텍스트에서도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그리고 나누는 과정까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를 나누는 과정까지를 프리 프로세스라는 보조 함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row라는 원래의 그 원문을 받아서 그거를 소스와 소스와 타겟으로 나누고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눠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때 소스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최대 길이를 제한을 하고 타겟 문장의 최대 길이도 제한을 해줍니다.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학습의 대상이 되는 셋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정의해주고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도 같은 크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인코더, 디코더 두 개의 RNN 레이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사실 그리고 직접 이 코드를 직접 봐도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퀀스 모델에서는 아마 분명히 성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넣거나 뭐랄까요, 더 정교하게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선언하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마 이 학습이라는 코드 보조 함수 안에서 인코더의 출력을 디코더의 첫 입력으로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파트가 쭉 진행이 되고 그 출력물을 디코더에 넣어주는 이런 부분이 아마 분명히 트레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모델 학습이 끝나면 남겨둔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코드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언을 해줍니다. 직접 적었습니다. 네 줄, 보통은 수십만 줄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지만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한 4줄 정도만 간단하게 영어 문장과 그다음에 탭으로 구분된 한국어 문장 이렇게 넣겠습니다. 문장들을 4문장을 넣고 각각의 토큰들이 어떻게 잘 번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 보시면은 SOS 토큰이 이제 구조 신호는 아니고요. 이제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코더가 히든 스테이트로 인코더의 그 마지막 출력물을 받아오고 그리고 첫 번째 스텝의 인풋을 받아야 되죠. 그 스텝의 인풋으로 스타트 오브 센텐스 토큰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 토큰의 인덱스를 0번으로 주고요. 엔드 오브 센텐스는 우리가 10개나 12개 이렇게 쭉 문장
최대 길이를 제한해 두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10개보다 더 적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장들이.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게 되면은 문장이 끝났다라는 뜻에서 여기서 이제 end of sentence라는 토큰을 붙여가지고 이 문장의 종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이게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를 1번 인덱스를 가진 토큰을 넣음으로써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부분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프리프로세싱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스 텍스트와 타겟 텍스트를 나눠가지고 어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어 수는 몇 개이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탭으로 스플릿된 부분을 일단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vocab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이 클래스 안에다가 단어의 개수나 단어의 딕셔너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모델의 학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볼 차례인데요.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봤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forward 부분을 보시면은 이 인코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embedding이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인풋된 x가 embedding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고 이 x가 다시 gru라는 이제 RNN 유닛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를 리턴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gru는 위에서 보면은 nn.gru를 가지고 선언된 일단 쓰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파이토치에서 gru를 이제 nn.gru하고 그 디멘전만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벡터의 디멘전이랑 나가는 벡터 그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을 정해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선언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이제 임베딩이라는 레이어는 큰 거대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이 소스 인코더에는 이제 소스 텍스트가 들어가니까요. 이 소스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이 코퍼스, 요 말뭉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100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소스 텍스트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은 100개의 차원을 가지는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뭐 파이토치라는 단어는 뭐 그 단어 이 전체 보캐블러리 개수만큼의 0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1로 켜져 있는 그런 원활 인코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표현된 하나의 단어가 임베딩이라는 매트릭스의 인풋이 되고요. 이 들어온 인풋을 가지고 히든 사이즈만큼의 벡터로 줄이는 훨씬 적은 차원을 가지는 그런 벡터로 표현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보면 아마 가로로 굉장히 긴 매트릭스일 겁니다. 그리고 세로로 굉장히 긴 우리의 어떤 원핫 인코딩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0, 0, 1, 0 이런 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임베딩이라는 애와 곱해지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히든 사이즈만큼의 차원을 가지는 벡터로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든 벡터가 GRU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GRU에 들어가게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코더 파트고요. 디코더 파트를 보겠습니다. 디코더 파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임베딩 통과하고요. GRU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out이라는 거 통과하고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달라진 게 out인데요. out 보면은 그냥 리니어 매트릭스죠, 그냥. 이런 매트릭스 연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건 아마 똑같을 겁니다. GRU가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죠. 디코더 파트 이제 GRU 셀이 이제 시작하는데 히든 스테이트로는 직전 이제 인코더의 마지막 최종 아웃풋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원핫 벡터가 들어오는데 이게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디멘전만큼 줄어든 그런 벡터가 되어가지고 인풋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히든 디멘전만큼의 벡터가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이걸 16을 줬으니까 16이죠, 얘도 16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나온 16을 가지고는 다시 타겟 텍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복원을 해야겠죠. 타겟 텍스트가 만약에 뭐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200개의 차원을 가지는 단어들의 인덱스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6의 차원 이 벡터를 200 차원을 가지는 소스 텍스트의 그 단어의 개수의 차원만큼을 가지는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죠. 그 레이어를 out이라는 이름을 가진 리니어 레이어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게 하나 추가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정말 단순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뭐 어텐션이나 뭐 어떤 하이웨이 네트워크 같은 걸 넣어서 네트워크를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야 좋은 성능을 가진 시퀀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한 내용이고요. 학습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하기 전에 보조함수 tensorize라는 보조함수를 넣을 건데요. 이 tensorize 함수는 그냥 센텐스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센텐스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고 그 원핫 벡터를 이제 파이토치로 사용하는 텐서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서라이즈가 하는 역할은 센텐스를 원핫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함수겠죠. 문장을 우리가 미리 입력해둔 인덱스에 따라서 원핫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에서는 여기 옵티마이저를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치를 뽑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랜덤하게 학습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하고요. 이거를 소스 텍스트와 타겟 텍스트로 나누게 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재는 기준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그 로스 펑션을 쓸 건데요. 보통 카테고리 밸류 최종적으로 디코더의 출력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 벡터들이 원래의 그 단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이제 어떤 카테고리 밸류들끼리 비교를 하게 될 건데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로스의 형태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와 같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터레이션만큼의 루프를 돌면서 인코더에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의 인풋은 당연히 첫 문장의 첫 단어겠죠. 그리고 이게 인베딩을 거치고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인코더의 첫 GRU에 들어가는 이 히든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이 히든 스테이트는 지금 여기 이 줄과 같이 0 벡터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넣어줍니다. 그래서 0 벡터를 넣어주고 그래서 첫 번째 GRU 셀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이 문장이 다 끝날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꺼내오게 되죠. 그럼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일은 뭘까요? 이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첫 히든으로 넣어주는, 그러니까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첫 히든 스테이트에 넣어주는 과정이 아마 바로 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면은 과연 그렇죠. 보면은 디코더 히든을 인코더 히든으로 넣어주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코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더 파트의 첫 GRU를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히든 스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입력값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입력값이 바로 스타트 오브 토큰 처음에 얘기했었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오브 토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나온 출력이 다시 그 다음 GRU의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레이블, 정답으로 알고 있는 그 문장에서 단어씩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이제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데요. GRU에서 그 GRU의 예측값을 이제 다음 셀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직접 정답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좀 더 빨리 네트워크를 수렴시킬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빨리 수렴한 대신에 네트워크 학습이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티처 포싱을 하진 않고요. 여기 랜덤 함수를 걸어서 뭐 50% 확률 혹은 뭐 30% 확률로 티처 포싱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GRU의 그 아웃풋으로 학습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상태에서 로스를 구하고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스텝마다 이제 로스를 출력해가지고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토치로 시퀀스 모델을 구현하는 걸 해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었고 여러분께 남겨둔 몫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이토치에서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으로 이제 파이토치에서 굉장히 특수하게 만든 패킹과 패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